새해에 대한 기대감은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 반영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4,300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온라인 거래가 늘어 방문객이 줄었던 증권사 객장도 오랜만에 북적였습니다. 먼저 김재형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증권사 지점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창구를 찾은 고객들은 오르는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준비한 금액이 제한된 금액보다 좀 커가지고 계좌 거래를 빨리 하기 위해서 오늘 바로 영업점에 방문을 해서 이제 계좌 한도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호재로 받아들이고 온라인 업무가 불편해 일부러 창구를 찾았다는 고령층들도 곳곳에 보였습니다. 시세별로 어려운다고 하는데 오늘 많이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그냥 좀 보유하고 있는데 더 기다려요. 새해 첫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25% 오른 4,224선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점점 키우더니 마감 직전엔 4,31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전 거래일보다 2.27% 오른 4,309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존 장중 최고가였던 지난해 11월에 4,226.75를 두 달 만에 갈아치운 사상 최고치입니다. 오늘도 반도체 대표 종목들이 최고가를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대비 7.17% 급등한 12만 8,500원에 장을 마쳤고 SK하이닉스는 3.99% 오른 67만 7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최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증시의 강한 흐름엔 어제 발표된 수출 지표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12월 수출액도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가 받았다는 3억 2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증거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 목걸이, 금 거북이, 그림 등인데 유죄가 확정되면 모두 공매에 붙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김건희 씨의 금품 수수 내역은 모두 3억 7,725만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3억 2천만 원 상당은 특검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와 이우환 화백 그림, 디올과 로저비비의 가방 등입니다.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였습니다. 통일교 측 선물을 웃돈을 주고 바꾼 샤넬백 3개와 구두 1켤레는 김건희 씨가 실제로 사용했는지 재판에서 검증까지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증 결과 흰색 가방 버클에 긁힌 것 같은 사용감이 있었고 구두도 바닥에 사용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품 수수와 관련해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해당 물건들은 범죄 수익이 돼 공매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공매는 국가가 물건을 직접 처분해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물품을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 매각하게 되고 인터넷 입찰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매각 대금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다만 김건희 씨가 인테리어 업체 21g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조사된 디올 재킷은 특검이 관저 의혹을 이첩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함께 인계됐습니다. 특검이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바쉐론 시계 등에 대해서는 물건 가액만큼 법원에 추징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숨기려고 용산 대통령실에 비밀 통로를 설치했다. 또 집무실에 사우나를 만들었다. 그동안 여러 증언들로 뒷받침되어 온 의혹들입니다. 그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저희 뉴스룸이 순방에도 가지고 다녔다고 단독 보도했던 초대형 침대도 놓여 있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각 출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통령의 업무는 24시간 중단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언제 출근하는지 숨기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에 비밀 통로를 만들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한 상황에서 비밀 통로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차에서 내리면 바로 통로로 진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불투명한 재질의 벽을 세웠고 출입문 앞엔 폐문,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취임 6개월 즈음 이 통로가 완성되자 윤 전 대통령은 기자들과 출근길 문답도 중단했습니다. 11월 23일 날 비밀 출입구 공사가 완공됩니다. 그리고 우리 소위 도어 스태핑을 그만둔 건 이게 완공되기 이틀 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들 보러 안 가도 된다. 대통령 집무실 내 사우나도 확인됐습니다. 편백나무로 된 건식 사우나인데 한쪽 벽면엔 TV도 달려 있습니다. 사우나와 연결된 내실엔 지난해 8월 JTBC가 단독 보도한 윤 전 대통령의 초대형 침대가 놓여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 윤 전 대통령은 이 침대 매트리스를 해외 순방 때마다 가지고 다닌 걸로 전해집니다.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경우는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저희가 볼 때는 작은 호텔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라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아방궁처럼 꾸며놨다고 비판하며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있었는지 등을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칼바람이 불었던 새해 첫 출근 날, 전남과 제주 울릉에 폭설이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형차가 눈길에 미끄러졌고 뱃길과 하늘길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보라치는 고속도로를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느릿느릿 움직입니다. 절대 감속하란 안내 문구가 깜빡입니다. 오늘 오전 서해안 고속도로 한평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 2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대형 화물차가 아예 차선을 가로막아 도로 전체가 통제됐습니다. 사고 30분 전 제설 작업을 했지만 계속 내리는 눈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소금이나 영악하신 제설제 뿌리면 차도 좀 지나가고 해야지 이제 그 눈이 녹고 그러는데. 트럭 한 대가 돌담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7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승용차와 굴삭기가 충돌했고 갓길을 걷던 관광객이 미끄러진 차량에 치이는 등 눈길 사고로 제주에서 13명이 다쳤습니다. 한라산 탐방로는 전면 통제됐고 제주 곳곳에 도로들도 막혔습니다. 지금 눈으로 인해서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전면 통제 중이거든요. 네, 차량 돌려서 가셔야 되겠어요. 아이랑 멀리 왔는데 좀 통제가 돼가지고 많이 아쉬운데요. 섬들을 잇는 뱃길이 끊겼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15편이 결항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호남과 제주에 눈이 더 오고 특히 눈이 쌓인 지역에 도로가 얼기 때문에 차량 통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우회전 전에 일단 멈추라는 일시정지 의무가 생긴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잘 지키지 않아서 5.5일에 1명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상습 위반 지역에 취재진이 직접 가봤더니 1분에 한 대씩 위반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이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남성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또 다른 덤프트럭은 여성을 친 것도 몰랐는지 30m를 더 갔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만 우회전 사고로 최근 넉 달간 4명이 숨졌습니다. 취재진이 우회전 상습 위반 구역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속도를 줄이긴 하지만 멈추진 않습니다. 고개 운전을 하듯 보행자를 스쳐갑니다. 차량을 피해 뛰거나 중간에 서서 오도 가도 못합니다. 등교할 때도 그렇고 차가 다들 좀 속도를 내면서 지나가니까 10분 동안 지켜봤는데 위반한 차량은 10대가 넘었습니다. 대다수 운전자들은 일시정지 의무를 깜빡했다고 말합니다. 보행자 지나가는데 이미 지나갔으니까.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네. 알고는 있지만 바빠서 그랬다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서야 되는데 그냥 바빠가지고 그냥 일하러 또 딴 데 간다고. 죄송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우회전은 빨간불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아직 그런 게 생소하니까. 승용차에서 트럭까지 줄줄이 적발됩니다. 신호 지시 위반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입니다. 우회전 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최근 5년간 331명으로 5.5일에 1명씩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우회전 차량은 일시 정지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